검찰의 수사는 이제 돈 봉투를 받았다라는 의혹이 제기된 현역 의원들의 동선에 향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돈봉투 수수자 동선 추적 속도, 돈봉투 받은 현역 의원 상당수를 특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국회 사무처 등 관련 기관에 시간대별 본청 출입 기록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현역 의원 줄 소환이 가시권, 이후 송 전 대표를 소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수수자 상당 부분 특정했지만 수사 마무리한 뒤 일괄 처리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규모가 10명이면 많아요. 굉장히 만약에 줄 소환하게 되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그 송영길 전 대표나 그 우리 윤관석, 이성만 의원 다 탈당하셨는데 본인들은 조사를 이성만 의원도 13시간 받고 오지 않았습니까? 예. 보통의 경우는 저도 뭐 기자하면서 보면은 검찰에 가서 장시간 조사를 받고 나오면 어떤 본인이 막 항변하기보다는 그냥 자리를 피한다거나 국민들께 죄송하다 이런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이성만 의원 같은 경우는 그 녹취록이 지금 나오지만 이거는 뭐 한 달간 넘는 한 달 열흘 정도 되는 기한 차이가 있는데 이걸 붙여놨더라. 그리고 본인이 그 돈의 문제 이런 거 여러 가지를 소명했다고 하니까 저희가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의원들 뭐 10명이랄지 검찰에서 특정을 했다고 하니 뭐 특정을 했으면 당연히 수사가 되겠습니다만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국회 출입한 기록을 요구한다는 건 전 제가 뭐 우리 박정원 의원님도 계시지만은 국회의원들이 본청이나 이렇게 의원회관 갈 때 뭐 기록을 쓰고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보통 이렇게 그냥 출입을 합니다. 좀 큰 문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어느 A 의원이 몇 시간대에 어느 몇 층에 갔다 이걸 특정하기 상당히 쉽지는 않을 거예요. 만약 검찰이 저렇게 뭐 진술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진술만 갖고는 안 되는 거고 확실한 물적 증거가 나온다면은 그 시간대에 A 의원이 몇 층에가 뭐 CCTV를 요구한다든지 이런 게 뭐 지금까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갖춰서 하는 게 맞고 저는 이런 사건들 볼 때 가끔 이런 생각은 듭니다. 뭐 저희들이 뭐 이런 걸 명확히 밝혀져야 되겠습니다만은 현재는 이제 검찰이 기소한 내용들 영장에 적시한 내용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게 지금 이제 방어권을 쓰고 있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좀 뭐 그게 재판에서 특정된 혐의로 드러난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재판도 시작되기 전에 이미 이제 범죄자로서 낙인이 찍힌다거나 이런 우려하는 점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 지금 뭐 10명, 20명 하니까 저들도 모르겠습니다. 그 분들이 진짜 받았는지 예. 아니면 어떤 특정 목적으로 받았는지 이런 것들이 다 밝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박성배 변호사님, 강력경사 출신이시잖아요. 관계자들이 이제 수사에 협조하고 있고 진술을 잘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10명을 특정하는 것은 비교적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당사자들이 의혹을 부인할 경우 이걸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에 좀 문제가 수사 역량과 관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안은 특이하게도 제가 개인적으로 예상을 해본다면 수수자로 특정된 현역 의원이 20명이라고 가정할 때 20명 전체가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 20명 전체가 처벌받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6천만 원을 마련해서 300만 원 돈 봉투가 20명에 전달되었음을 가정할 때 20명 전체가 처벌받지는 않더라도 6천만 원 전체가 동원되었다는 혐의로 기획자 내지는 중간 전달자는 온전히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 이유가 이 정당법은 특이하게도 일반적인 뇌물죄는 돈을 준 사람, 받은 사람을 중하게 처벌하고 알선자는 경하게 처벌합니다. 그렇지만 이 정당법 처벌 규정은 돈을 준 사람, 받은 사람보다 기획자, 알선자를 더 중하게 처벌합니다. 독특하군요. 예, 이 정치에서 돈이 오고 가는 관행을 철폐하겠다는 의지에 따라서 기획자가 더 불량하다고 보기 때문에 아하. 도입된 조항이기 때문입니다. 야, 이번 선거에 돈 뿌리자라고 예. 기획한 사람한테 가장 나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 사안의 경우에 강래구 전 위원이 돈을 윤관석 의원의 지시에 따라서 마련했습니다. 6천만 원을 마련했는데 정작 현역 의원에게 돈을 전달한 사람은 윤관석 의원입니다. 이 사건은 이정근 이른바 녹취록이 존재하다 보니 강래구 전 위원과 이정근 전 부총장 간의 대화 내역을 통해서 돈을 수수한 사람을 일정 부분 특정해낼 수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직접 돈을 전달했다는 윤관석 의원이 부인하고 돈을 받은 현역 의원들이 전면적으로 부인하게 되면 돈이 결국 궁극적으로 의도했던 수수자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결론으로 이를 가능성도 들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렇군요. 불구하고 돈을 마련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증거가 포착된 것으로 보이고 이 점에 대해서는 결국
돈을 받은 사람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돈 전체가 마련되어 돈을 지급하기 위한 시도가 이루어졌다는 혐의로 기획하고 전달한 사람은 온전히 처벌받고 돈을 받은 사람으로 특정된 20명 중에서는 일부만 처벌되는 수준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그 수준으로 끝나길 원하지 않죠.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돈을 받은 사람 전체를 특정하고 혐의까지 모두 입증하길 원하겠죠. 이를 위해서 출입국 기록뿐만 아니라 어떻게든 돈을 직접 전달한 사람, 돈을 수수한 자와 직접 대면한 사람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가진 노력을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피의자와 검찰 간의 줄다리기가 상당 부분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제 다음 달이면 국회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상정이 될 텐데 이관이 될 텐데 그렇다면 이제 또 체포동의안 국면이에요. 윤관석, 이성만 의원 두 명에게 한동훈 장관 나와서 설명할 것이고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어떻게 선택할지에 따라서 두 사람의 운명이 이제 결정될 텐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글쎄요, 모르겠어요. 이제 이르면 내일 본회의가 오후에 예정돼 있거든요. 네. 내일 본회의에서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혐의에 대해서 아마 법무부 측에 한동훈 장관 측에 설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6월달 가서 처리가 될 텐데요. 노웅래 의원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건에 의해서 세 번째인데 민주당 내에서 어떻게 할지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이게 계속 현역 의원의 이 불체포 특권을 활용할 건지 말 건지 뭐 이미 탈당을 했으니까 우리랑 관계 없다고는 얘기는 합니다만 그게 눈 가리고 아웅이죠. 제가 볼 때는 민주당 의원들이 과거에 했던 것처럼 노웅래, 이재명 의원 두 분한테 했던 것처럼 똑같이 저는 윤관석, 이성만 의원도 보호하는 식으로 마음을 먹고 이거를 또 부결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론에 대한 지탄 그다음에 이런 부담이 있겠지만 지금 제가 보면 연루됐다고 의혹을 받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관련자들이. 그 관련자들이 민주당 의원들 관련자들이 지금 10명 내지 20명 이상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저는 민주당이 이번에도 무소속이라고 하고 당론 없이 자유투표에 맡긴다라고는 해놓고는 335 아름아름 해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저는 조심스럽게 봅니다. 이번에도 민주당이 부결시킬 것이다라는 박정하 의원의 예상. 자, 그럼 한민수 대변인님. 네. 이재명 대표가 돈봉투 의혹 닷새 만인가 사과했어요. 대국민 사과했죠. 대국민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의혹받는 의원들은 탈당을 했고 만약에 그런데 대표가 사과한 사안인데 이게 또 만약에 부결이 되면 대표 입장에서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물론 자율투표기 때문에 이번에도 당론이 없다라고 하는데 지난번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때는 국회의원들끼리 계파별로 제가 취재해 보니까 당론 없었어도 계파로는 있었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약간 우린 이렇게 하자라고 좀 뭔가의 어떤 의견 일치 같은 게 좀 있었더라고요. 이번에는 어떻게 보세요? 이쪽에선 부결시킬 것이다. 국힘에서는 이렇게 보는데. 지금으로서는 예상하기 쉽지 않죠. 쉽지 않다. 그리고 이게 자율투표고요. 이제 국회의원들이 개개인이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이건 뭐 여야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뭐 어느 당도 마찬가지로 이 불체포 특권 관련해 가지고 당론으로 뭐 가결하자 부결하자 한 경우는 제 기억에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내일 이제 국회에 보고가 되면은 다음 이제 6월에 있는 본회의에서 이제 뭐 법무장관도 오고 해당되는 의원들께서도 이제 소명을 하고 하는 절차가 있을 겁니다. 네. 그 전에 각 당이 이제 의원총회도 하고 내부적으로 논의를 할 텐데요. 제가 볼 때 뭐 자율투표를 할 가능성이 높고 현재로서는 이제 검찰이 청구하는 두 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담긴 내용들 이런 것들도 의원들이 모두 보고 판단을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그런 절차들, 예. 논의 절차를 본 다음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 이재명 대표는 어떤 선택할지, 어떤 투표할지도 상당히 좀 궁금해지네요. 부결할지 가결할지. 일단은 그거는 무기명 비밀 투표기 때문에 무기명이죠. 누구도 뭐 모릅니다. 예. 뭐 대표뿐만 아니고 그 자리에는 뭐 대통령이 온다도 대통령이 어떤 투표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알 수 없는 사안이죠. 이 옛날에 민주화 운동할 때 국회의원들 보호하려고 있었던 건데 당연히 예상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는 가결 처리해야 되는 게 맞죠. 혐의가 있으면 그 건에 대해서 그 재판장 앞에 가지고 혐의에 대해서 소명을 하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건 구속 필요가 없다라고 재판장이 판단하면 의원들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왜 이걸 국회에서 이렇다 저렇다 결론을 내려야 되고 지금 한민수 대표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떻게 할지 모른다? 그게 저는 이상해. 당연히 양식 있는 국회의원이라면 이거는
체포동의안에 동의해야 되는 게 잠시 맞지요. 저도 잠깐 얘기할까요? 네. 뭐 우리 박 의원님이 흥분해서 저렇게 주장을 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돈봉투 의혹 사건이고 하니까 공격하기는 정쟁 뭘 할 수 있습니다. 하는데 우리가 조금 냉정하게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제 얘기 듣고 공감하시는 분도 생길 거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일단은 우리 5명뿐만 아니고 우리 스텝도 마찬가지고 지금의 선진국이나 모든 국가의 체계는 우리 변호사도 계시잖아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고 공판 중심주의입니다. 그건 대통령 아니라 대통령 부인도 마찬가지, 장관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들은 법 앞에 평등하면은 똑같이 수사를 받고 똑같이 재판받을 권리가 있고 그건 불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의원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나오니까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 많이 싫어하죠. 저도 뭐 지금 현역 국회의원 아닙니다만 정치하기 전에 기자할 때 불신 심했습니다. 근데 부체포 특권이라는 거는 유럽 의회 같은 경우는 그 정치 탄압의 징후만 있어도 일단은 기소를 그 영장이 들어오지 않게 먼저 막고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입법, 사법, 행정이라는 3권 분립된 우리나라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당장 의원 미우니까 이거 당장 없애버려라. 옛날에 독재 시대 때 있었기 때문에 다 없애야 된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제한할 필요는 있어요. 제한하고 엄격하게 해야 됩니다. 여야 모두 대선 때 공약도 했습니다. 그런 측면은 있지만 이거를 헌법에 정해져 있는 이 분명한 권한과 면책특권과 불체포 특권이 있는데 이걸 단순히 감정적으로 너무 접근하기보다는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고 왜 그렇게 의혹을 많이 받느냐 비판받고 재판받고 처벌받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 고유의 권한까지 왜 지금 쓰려고 하느냐 이렇게까지 뭐라고 하는 거는 다소 감정도 섞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과연 이번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어떤 선택을 할까? 만약에 이번에도 부결시킨다면 방탄, 4번 방탄이 행사됐다라는 이 국민적 비판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불체포 특권 폐지해야 한다라고 대선 때 공약했었는데 과연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운명의 시간이 똑딱똑딱 다가오고 있습니다.